맞습니다. 김혜숙 법제처장 목소리가 아름답고 듣기 좋은데 좀 가늘어요. 그래서 좀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던가 네, 아니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하셔야지 원활하게 우리들의 의사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서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김혜숙 처장님. 네. 대통령령인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해석에 대한 요청을 하나는 법무부에게, 법무부 소관 법령이 아닌 경우는 법제처장에게 그 해석을 물을 수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주 의원님이 워낙 여기에 꽂혀 계시니까 이것은 실명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해석을 지금 법률 전문가니까 전문가에게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법제처장에게 질문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의 해석을 법제처장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태도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검토를 해보시지 않으셨죠, 이 부분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헌법과, 그러니까 민법, 형법, 상법 같은 기본법은 법무부가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네, 거고요. 헌법재판소법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처장님이 그 부분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법제처의 소관입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네. 국가유기관리 지침이 불법적으로 사후에 조작이 됐어요.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훈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재직 중이 이전에 사안이긴 하지만 법제처 심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네. 그러면 법제처 심사를 하도록 하는 그 규정을 위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령의 위반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 고위직은 탄핵 사유고 물론 형사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불법이 발생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네. 형식적으로 그렇게 불법일 뿐더러 내용적으로는 이건 차마 조금 전에 이현 매우 보수적인 인사진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택돼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도 하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까지 했어요. 그분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 질문에 2번이나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청와대에서 안보실장들이, 비서실장이 관여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법제처로서도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자체가 초유의 일입니다. 과거에 군사 쿠데타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적이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행정해석을 여쭤봅니다. 법령을 해석하는데 법원이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행정기관이 해석하는 것을 행정해석이라고 하지요. 네. 1차적으로는 당의 행정기관이 해석하는 것이 1차고요. 2차적으로는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당의 행정기관이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기본법 소관인 경우에는 법무부의 행정해석을 요청하고 그 외의 것은 법제처의 행정해석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그동안에 장기간 노동,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는 문제는 집배원 가로사의 문제라든지 최근에 버스기사 졸음운전 사고처럼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는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법원의 판례도 상당히 전향적입니다. 근데 유독
과거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소위 행정해석을 통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40시간에 플러스 12시간 플러스 16시간, 최대 68시간이 허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40시간 돼 있지만 거기서 최대 확보한다 하더라도 12시간 합쳐서 52시간만이 최대 행정해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렇게 행정해석을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게 고집을 해왔어요. 대통령께서 꼭 말씀하셨다는 것이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은 과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쟁점이 됐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회에 환노위의 뭐 홍영표 위원장이나 또 한정혜 국회의원 간사 같은 분들은 행정해석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이 근로기준법 해석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통과가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의 행정해석은 법제처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의 해석 권한은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당연하고 1차적인 네. 행정해석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저희에게 유권 해석을 의뢰해 온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유권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는 고용노동부가 저희에게 요청을 맞습니다. 해오는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법심사, 법원에 의한 사법적 해석의 이전 단계에서 소위 당해 행정기관과 혹은 당해 행정기관이 커버되지 않는 법무부 혹은 법제처에 의한 2차적 행정해석에 관한 경로들이 충분히 이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 행정기관이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재량에 의해서 그냥 소관 과장이 그냥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끝이야. 아니면 이건 좀 머리 아프니까 법제처로 보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근거를 확보해.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적인 그런 운영이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해석이 온다면 우리 법제처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법원의 판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 52시간이냐 68시간이냐를 가지고 하급심에서 14건의 판결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11건이 주 52시간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이 주 68시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는 하급심의 다수는 주 52시간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건이 지금 전원 합의체로 올라간 지 2년이 대법원에 전원 합의체로 갔기 때문에 곧 자,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직은 탄핵 사유고 물론 형사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불법이 발생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네. 형식적으로 그렇게 불법일 뿐더러 내용적으로는 이건 차마 조금 전에 이현 매우 보수적인 인사진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택돼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도 하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까지 했어요. 그분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 질문에 2번이나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청와대에서 안보실장들이 비서실장이 관여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법제처로서도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자체가 초유의 일입니다. 과거에 군사 쿠데타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적이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행정해석을 여쭤봅니다. 법령을 해석하는데
법원이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행정기관이 해석하는 것을 행정해석이라고 하지요. 네. 1차적으로는 당의 행정기관이 해석하는 것이 1차고요. 2차적으로는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당의 행정기관이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기본법 소관인 경우에는 법무부의 행정해석을 요청하고 그 외의 이것은 법제처의 행정해석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그동안에 장기간 노동,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는 문제는 집배원 가로사의 문제라든지 최근에 버스기사 졸음운전 사고처럼 뭐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는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법원의 판례도 상당히 전향적입니다. 근데 유독 과거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소위 행정해석을 통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것을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태도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검토를 해보시지 않으셨죠, 이 부분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헌법과 그러니까 민법, 형법, 뭐 상법 같은 기본법은 법무부가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네, 거고요. 헌법재판소법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처장님이 그 부분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법제처의 소관입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네. 국가유기관리 지침이 불법적으로 사후에 조작이 됐어요.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훈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재직 중이 이전에 사안이긴 하지만 법제처 심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네. 그러면 법제처 심사를 하도록 하는 그 규정을 위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령의 위반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 고의 40시간에 플러스 12시간 플러스 16시간, 최대 68시간이 허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40시간 돼 있지만 거기서 최대 확보한다 하더라도 12시간 합쳐서 52시간만이 최대 행정해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렇게 행정해석을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게 고집을 해왔어요. 대통령께서 꼭 말씀하셨다는 것이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은 과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쟁점이 됐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회에 환노위의 뭐 홍영표 위원장이나 또 한정혜 국회의원 간사 같은 분들은 행정해석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이 근로기준법 해석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통과가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의 행정해석은 법제처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의 해석 권한은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혜숙 법제처장 목소리가 아름답고 듣기 좋은데 좀 가늘어요. 그래서 좀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던가 네, 아니면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하셔야지 원활하게 우리들의 의사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서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김혜숙 처장님. 네. 대통령령인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해석에 대한 요청을 하나는 법무부에게, 법무부 소관 법령이 아닌 경우는 법제처장에게 그 해석을 물을 수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용주 의원님이 워낙 여기에 꽂혀 계시니까 이것은 실명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해석을 지금 법률 전문가니까 전문가에게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법제처장에게 질문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의 해석을 법제처장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